자, 오늘 이제 같이 정리할 거는 제목은 제가 빈출 유형 깨기,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일단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객관식 물리시험 전부 다를 살펴봤을 때 가장 자주 물어보고 또 우리가 자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기본적으로는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문제로 일단은 자료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한 정리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최종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길래 그래서 같은 이름 달기 싫어가지고 빈출형 깨기라고 한 거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는 개념에 대한 거를 스스로든 강의를 들었던 한 번 이상은 정리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적고 문제 보시면서 우리 유형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의 구성은 제 교재 기준으로 동일하게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파동학, 현대물리 이렇게 이제 파트를 나눠 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단원 역학. 자, 그 중에서도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제목은 이제 운동학이라고 제가 달아드렸죠. 자,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조건에 주로 등장을 하고 이 힘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계산을 하는 게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에 대한 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들. 그래서 일단 그 페이지에 가장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변이와 속도, 가속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를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타이틀을 미분하고 적분이라고 달아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리가 돼 계실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이,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는 거죠. 방향성으로 보면 미분, 적분은 이제 거꾸로기 때문에 거꾸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을 하시게 되면 변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건드릴 때 설령 미적분을 시키는 뉘앙스로, 즉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로그 함수로 나오거나 복잡한 다항 함수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와봤자 1, 2차 정도의 다항 함수로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1차 함수, 직선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에 해당 자료가 내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시간과 주어진 물리량에 대한 추구를 했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싶으면 그리는 게 실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거의 식으로 푸는 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짧거나 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그게 확실히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되게 잘 되는데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4층 연산이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실제로 시켜보면 계산기 쓴
이제 시간도 상당히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실전에서 아무리 집중을 잘해도 조금 계산 숫자가 많아진다 싶으면은 그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은 이제 어쨌든 숫자에 대한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개념적으로 엄청 어려운 것보다 계산이 나왔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계산을 시키네 싶으면 오히려 천천히 한 번에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계산하다가 보니까 5개 선지 중에 내가 답으로 계산된 게 없는 경우, 그럼 다시 풀어보면 또 똑같이 풀리고. 근데 그게 지금 훈련이, 여러분들이 계산 훈련이 지금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급하게 풀다가 엉뚱한 답이 나오면 또 풀면 똑같이 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오히려 천천히 한 번에 푸시는 게 정답을 맞출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최근 추세에서는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복잡한 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리 쪽에 계산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마시되, 그래도 어쨌든 계산 문제가 한두 개 이상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주 차분하게.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서, 유형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유형 보시면 미분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자, 문제 보시면 X축상에서 운동하는 입자의 시간에 대하여 위치가 3t제곱-1로 주어졌다. 자, 그리고 이 옆에다가는 가로치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물리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단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로하고, 요 큰 가로하고서, 이걸 무슨 가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안에다가 단위를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문제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필요한 물리량에 대한 거를 읽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게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거를 잠깐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1번 보시니까 t는 0에서 t는 2까지 입자의 변이는 한글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리는 어쨌든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즉 그걸 물리량이라고 그럴 건데, 물리량이 설령 교재를 끝까지 1회독을 못했어도 초반은 봤을 거기 때문에 벡터인 경우와 스칼라인 경우로 나눠진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으실 때 전범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게, 그러면 결국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문장을 독해해서 요구하는 바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시험이든 화학시험이든 지구과학시험이든 민법시험이든 영어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결국에는 독해 능력이에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능력이고 식이고 공식이고 그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아주 짧은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 물리량들의 정확한 물리적인 뜻과, 그리고 걔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를 신경 쓰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고 문제 풀 때 오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변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벡터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0에서 2초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따라서 얘 자체가 위치라고 그랬잖아요.